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야구 역사상 가장 믿기 힘든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한쪽 손 없이 시속 150km의 강속구를 던진 투수가 있다면 믿으시나요? 오늘 우리는 편견과 한계를 넘어선 전설적인 왼손 투수 짐 에보트의 경이로운 생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양키즈는 1903년 이후 19,000번이 넘는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 긴 역사 속에서 안타를 하나도 내주지 않는 노히트 노런을 기록한 투수는 단 13명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했던 한 사람, 짐 에버트의 기록은 숫자를 넘어선 감동을 줍니다. 역사학자들은 그를 인종 장벽을 허문 제키 로빈슨에 비견하곤 합니다. 로빈슨이 피부색에 맞섰다면 에버트는 신체 조건이 선수의 한계를 결정한다는 대중의 편견에 균열을 냈습니다. 그의 등장은 야구계의 거대한 의식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메이저리그 10년의 커리어 동안 그가 쌓아올린 기록입니다. 통산 87승 108패, 평균 자책점 4.25, 그리고 888개의 탈삼진. 이 기록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한 인간의 처절한 투쟁과 의지가 담긴 결과물입니다. 1967년 9월 19일 미시간주 플린트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부모님은 아이에게 오른손이 없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10대의 어린 부모는 아들을 최대한 평범하고 독립적으로 키우기로 결심합니다. 아버지 마이크는 영업직으로, 어머니 캐시는 학업을 병행하며 짐을 돌봤습니다. 그들은 짐을 과잉보호하는 대신 스스로 신발끈을 묶고 평범한 아이들처럼 뛰놀도록 격려했습니다. 이런 가정 환경이 훗날 그의 강인한 정신력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은 짐에게 의수를 끼워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짐은 친구들이 의수를 무서워하고 스스로를 위축되게 만든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기계의 도움 대신 자신의 몸 자체로 세상과 부딪히는 쪽을 택했습니다. 부모님은 손을 쓰지 않는 축구를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동네 아이들이 모두 야구를 하는 모습을 본 짐은 야구 선수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신체적 결함이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 종목을 정면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짐은 매일 수시간 동안 고무공을 벽에 던지고 튕겨나오는 공을 잡는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이 단순한 반복 훈련이 훗날 메이저리그를 놀라게 한 전설적인 수비 기술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짐의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독창적인 기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투구 직후 오른팔에 얹어둔 글러브를 잽싸게 왼손으로 옮겨 끼는 기술입니다. 일명 에버트 스위치라 불리는 이 메커니즘은 훗날 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됩니다. 11살 때 리틀리그 데뷔전에서 그는 로히트 로너를 기록하며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상위 리그로 올라가면 분명 한계가 부딪힐 것이라며 여전히 의구심 섞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상대팀 감독들은 그의 수비 결점을 파고들기 위해 기스펀트 작전을 썼습니다. 한 번은 8명의 타자가 연속으로 번트를 댔지만 짐은 첫 타자를 제외한 7명을 연속으로 잡아내며 상대의 얄팍한 수를 비웃었습니다. 짐은 투수뿐만 아니라 타석에서도 뛰어났습니다. 고교 시절 타율 4할 2푼 7리와 7개의 홈런을 기록했고 1루수와 외야수로도 완벽한 수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공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야구 선수였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그가 미식축구팀의 펀터이자 백업 쿼터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손으로 센터의 스냅을 받아 600패싱 야드와 6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한 그의 성과는 전 미국에 보도될 정도로 경이로웠습니다. 미식축구 펀터로서도 짐은 인류였습니다. 평균 37.5야드의 킥 능력을 보여주며 팀을 주 대항전 준결승까지 이끌었습니다. 그의 다재다능함은 신체적 조건이 운동 능력의 전부가 아님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1985년 메이저리그 드래프트 36라운드에서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그를 지명했습니다. 하지만 짐은 $50,000의 계약금을 거절하고 미시간 대학에 진학을 결정했습니다. 더 큰 성장을 위한 과감한 선택이었습니다. 미시간 대학교 야구팀인 울버린스에 합류한 짐은 곧장 에이스가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 통산 26승 8패를 기록하며 팀을 2차례나 컨퍼런스 우승으로 이끄는 금자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미시간 대학의 전설적인 미식축구 감독 보 슌베클리는 짐의 운동 능력을 보고 그가 원했다면 내 팀에서도 충분히 주전으로 활약했을 것이라며 극찬했습니다. 그는 이미 종목을 불문하고 전설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을 넘어 전 세계가 이 한선 투수의 행보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시절의 압도적인 성적은 그가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시선은 올림픽과 메이저리그로 향합니다. 1987년 판 아메리칸 게임, 짐은 미국 선수단의 기수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특히 야구 강국 쿠바를 그들의 안방 아바나에서 격파했는데 이는 미국 투수로서 25년 만에 거둔 역사적 쾌거였습니다. 미국의 적수였던 쿠바 팬들도 짐의 투구에는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심지어 피델 카스트로 의장조차 그를 직접 만나 사인을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스포츠가 이념과 장애를 넘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무대는 대한민국 서울로 옮겨집니다. 1998년 서울올림픽 결승전에서 미국은 난적 일본을 만났습니다. 이 중요한 경기에 미국 대표팀은 주저없이 짐 에보트를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짐은 9이닝을 끝까지 책임지며 5대3 완투승을 거두었습니다. 미국의 올림픽 야구 사상 첫 금메달을 안겨준 것입니다. 그는 훗날 이 순간을 자신의 스포츠 인생에서 가장 짜릿한 기억으로 꼽았습니다. 올림픽 영웅이 된 짐은 1988년 드래프트에서 캘리포니아 에인절스의 전체 8순위로 지명되었습니다. 20만 7천 달러의 거액 보너스는 그가 실력만으로 최고 수준임을 입증받았음을 의미했습니다. 보통 선수들은 마이너리그에서 수년간 담금질을 거칩니다. 하지만 짐은 달랐습니다. 역사상 16번째로 마이너리그 경기 없이 곧장 메이저리그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했습니다. 이는 팀이 그의 구위를 완전히 신뢰했다는 뜻입니다. 4월 8일 시애틀전, 전 세계 언론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데뷔전이 열렸습니다. 결과는 패전이었지만 관중들은 마운드를 내려가는 그에게 뜨거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단순한 선수가 아닌 희망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홍보용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첫 시즌 12승 12패, 평균 자책점 3.92라는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1924년 이후 마이너리그 경력 없는 신인이 거둔 최다승 기록이었습니다. 한손 수비가 약점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그는 필사적으로 훈련했습니다. 10년 통산 실책은 고작 9개에 불과했고 수비율은 9할 7푼 6리에 달했습니다. 그는 메이저리그에서도 평균 이상의 수비 실력을 갖춘 투수였습니다. 그의 우상이었던 전설적인 투수 놀란 라이언은 짐의 데뷔 전날 격려의 전보를 보냈습니다. 대선배의 인정은 짐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는 라이언처럼 강력한 직구를 던지는 정통파 투수로 거듭났습니다. 1991년 짐은 리그 정상급 투수로 우뚝 섰습니다. 243이닝을 던지고 18승과 2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이제 장애를 극복한 투수가 아니라 메이저리그를 지배하는 에이스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투수 로저 클레멘스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아메리칸 리그 사이 영상 투표 3위에 올랐습니다. 신체적 한계를 실력으로 완전히 지워버린 그의 커리어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명타자 제도가 없는 내셔널리그나 이벤트 경기에서 그는 타석에서도 섰습니다. 한 번은 110m가 넘는 대형 3루타를 날리며 팀 동료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그는 야구의 모든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이듬해에도 투구 내용은 더 좋아졌지만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해 7승 15패라는 불운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리그 관계자들은 그의 구위가 여전히 최정상급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장애와 역경을 이겨내고 훌륭한 성과를 낸 선수에게 주어지는 이 상은 짐 에보트에게 가장 어울리는 상이었습니다. 그의 도전 정신은 이미 야구계를 넘어 사회 전체에 큰 울림을 주고 있었습니다. 1992년 말 짐은 명문구단 뉴욕 양키즈로 트레이드되었습니다. 양키즈는 그를 영입하기 위해 3명의 선수를 보낼 만큼 그의 실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제 그는 세계 야구의 중심지 뉴욕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뉴욕은 냉혹한 곳이었습니다. 구단주 조지 스타인브레너는 짐의 자선 활동이 야구에 방해된다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짐은 실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무거운 압박감 속에서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6일 전 짐은 클리브랜드 원정에서 4이닝도 못 채우고 7실점하며 무너졌습니다. 그 참패를 서력하기 위해 짐은 다시 클리브랜드 타자들을 마주했습니다. 이날은 짐 에보트 생애 최고의 날로 기록됩니다. 경기 당일 짐은 허리밴드에 X 표시가 되어 있는 행운의 청바지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마운드에 선 그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정교한 투구를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1회부터 선두타자에게 볼넷을 내줬지만 곧바로 병살타를 유도하며 실점 없이 막아냈습니다. 누구도 이 경기가 역사에 남을 명승부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날 짐은 탈삼진보다 맞춰잡는 피칭에 집중했습니다. 총 29개의 아웃카운트 중 17개를 땅볼로 잡아내며 클리브랜드의 강타선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완벽한 제구력과 수비의 조화였습니다. 7회 상대 주포 알버트 벨이 날카로운 타구를 날렸습니다. 안타가 될 것 같던 공을 3루수 웨이드 보그스가 몸을 날려 잡았습니다. 동료들의 헌신적인 수비가 짐의 대기록을 지켜주었습니다. 8회가 끝나자 스타디움은 거대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노히트 노런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직감한 관중들은 한 투구 한 투구에 숨을 죽였습니다. 공기마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9회 초 선두타자 로프터는 기록을 깨기 위해 번트를 시도했지만 파울이 되었습니다. 관중들의 야유 속에 그는 결국 땅볼로 물러났습니다. 이제 대기록까지 남은 아웃카운트는 단 2개였습니다. 마지막 타자 바에르가가가 친 평범한 땅볼이 유격수에게 향했습니다. 1루로 선고되는 순간 양키즈 스타듬은 폭발적인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손 투수가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노히트 노런을 달성한 순간이었습니다. 총 119개의 공을 던졌습니다. 많은 삼진은 아니었지만 동료들을 믿고 자신을 믿으며 던진 결과였습니다. 짐은 훗날 이 순간 잠시 동안 나 자신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고 회상했습니다. 경기 후 짐은 환호하는 관중들을 향해 모자를 벗어 인사를 했습니다. 그 환한 미소는 그가 겪었던 모든 무시와 편견을 눈 녹듯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승리자가 아닌 세상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영광도 잠시 짐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한손 수비를 위해 무리하게 몸을 비틀던 투구폼이 신체에 과부하를 준 것입니다. 1996년 구속이 급감하며 2승 18패라는 최악의 부진을 겪고 방출되는 아픔을 겪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했지만 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이너리그를 전전하며 다시 9위를 다듬었습니다. 결국 1998년 화이트삭스로 복귀해 선발 득판한 5경기를 모두 승리로 장식하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시즌인 1999년 미러키에서 그는 타석에 들어서서 적시타를 날렸습니다. 1945년 피트 그레이 이후 한손 선수가 기록한 50여 년 만의 메이저리그 안타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1999년 7월 짐은 정들었던 마운드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31세라는 어린 나이였지만 그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은퇴 발표에서 그는 명예전당급의 소중한 경험을 했다며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수많은 장애 아동들에게 등불이 되었습니다. 한 손으로 NFL 무대를 누빈 샤켐 그리핀, 종합격투기 챔피언 닉 뉴엘 등은 어린 시절 짐 에버트를 보며 꿈을 키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짐은 은퇴 후 자신의 성공 비결을 ADAPT라는 5글자로 정리했습니다. 조절성, 결단력, 책무성, 인내, 그리고 신뢰였습니다. 이 가치는 비단 스포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생에 적용될 수 있는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는 조절성입니다. 완벽한 조건만을 고집하지 말고 주어진 환경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유연함이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결단력입니다. 너는 안 돼 라는 주변의 수많은 회의적인 시선과 부정적인 말을 걸러내고 자신의 잠재력을 끝까지 믿는 강한 의지가 성공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책무성입니다. 신체적 열쇠를 핑계 삼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100% 발휘하여 결과에 책임을 지는 태도입니다. 그는 마운드 위에서 단 한 번도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는 인내입니다. 2승 18패의 몰락과 방출이라는 처절한 실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묵묵히 다시 훈련장에 나가는 회복 탄력성이 그를 전설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은 신뢰입니다. 수만 시간의 훈련 과정과 함께하는 동료들을 완전히 믿는 마음입니다. 극도의 압박감 속에서도 자신을 믿고 공을 던질 때 비로소 기적이 일어납니다. 짐 에버트는 자신의 자서전에 임퍼픽트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그 누구보다 완벽했습니다. 신체적 불완전함을 투지와 사랑으로 채워넣은 그의 여정은 우리 시대의 진정한 신화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각자의 마운드가 있고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있을 것입니다. 짐 에버트가 보여준 것처럼 한계는 우리 자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그의 이야기를 통해 어떤 어려움도 뚫고 나갈 용기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계를 넘어선 선수 짐 에버트의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